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교직 실무 10번째 수업 내용이고 또 주차로는 11주차 수업인 진로 교육과 진로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박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다 우연히 결정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신데, 어,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편입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원래는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뭐 곡절을 겪은 분이에요.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원래는 명문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다가 그런 생활이 싫다. 나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변호사가 못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 시험 볼 수 있는 시험 제한이 5번인데 5번 동안 결국은 시험을 떨어지시고 변호사가 못 됐죠.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관련 법학으로 박사를 계속 하셔가지고 현재는 이제 해당 분야에서 또 뛰어난 족적을 남기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선배님한테 힘들지 않냐, 뭐 이런 게 어, 어떻게 이런 진로를 선택하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선배님 말이 그런 거였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이 다 우연히 결정되듯이 내가 변호사를 하고 싶었던 것도 또 내가 약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싶었던 것도 전부 거의 우연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면서 참 뭔가 그 인생에 비밀이 숨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직을 준비하고 있지만 교직 수업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직에 나가게 될지 아닐지는 지금 알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교직에 나가게 된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사가 되고 또 아니면 꼭 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직업 분야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죠. 일단 저부터도 교수가 좋다고 하니까 교수가 되고 싶었고 뭐 공부를 계속해서 똑똑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박사까지 공부를 했죠. 그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 유머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학사가 되면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게 될 때 딱 나오면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된대요. 뭔가 다 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석사를 졸업하면은 사람들이 아, 모르는 게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박사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가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다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아는 척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저는 그 공부하는 것들 저도 이제 왜 박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진로 지도의 영향도 있었고 또 가정의 영향도 있었고 되게 상당 부분 저는 우연에 의해서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제가 이렇게 교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저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서도 다 마찬가지였고 뭐 누구도 몰랐죠. 제가 이렇게 빨리 되는 줄.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좀 더 진로를 잘 체계적으로 지도를 받았다면 좋은 좀 진로를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 더 준비하는데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난 덕분에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되게 좋은 분이셨어가지고 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서 좋은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직업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하루의 종이를 거의 직장에서 되는 게 이제 우리 삶인데, 그리고 거의 한 30세부터 65세, 70세까지 일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현대 사회인데, 젊었을 시절에 가장 좋은 시절을 다 이제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좋아하고 또 세상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먼저 진로 지도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지도의 개념. 진로 지도는 이 생애 지도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어,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평생 교육.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써볼게요. 평생 교육. 이거는 영어로는 라이프 롱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가는 이 일생 동안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간 다음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서도, 고등학교에서 직장을 가서도 계속 일을 배워야 되고, 뭐 계속 교육이 계속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진로 지도는 생애 지도, 이 초, 중, 고, 대, 뭐 직장 이렇게 가더라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직급이 있잖아요. 뭐 사원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각 직급마다 정해진 역할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하는데, 어떤 거를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음, 굉장히, 우리가 만약에 70세에 은퇴를 한다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요즘에는 28세에서 30세 사이에 취업을 하는데, 여기에 취업을 하면은 70세에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간 동안에 약 40년 동안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일하는 회사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5시보다는 6시가 더 많고, 6시보다는 한 8시까지 일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의 11시간을 일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길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면 이 40년 동안에 24시간 중에 8시간을 일하고, 혹은 더 많이 일하고 또 8시간을 잠잔다면은, 남는 시간,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가 그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야 할지를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진로지도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미래에 대한 생애 설계 및 전망을 같이 포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어렸을 적에, 뭐 보통 유치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들을 보면은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막 공룡, 막 그렇게 대답해요. 공룡, 나는 공룡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끔 이제 대통령 뭐 이런 걸 말하는 친구들이 저 때는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80년대생인데, 요때 태어난 애들은 다 어렸을 때 꿈이 한 번씩은 대통령이었어요. 그 누가 시킨 거겠죠, 누가. 그래서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의 비전들, 그것들을 계속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뭐 A라는 직업이 너무 하고 싶은데, A라는 직업이 이런 사회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제 앞으로 가망성이 없는 직업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런 거랑 비슷하게 네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요 직업을 좋아했었다면은 비슷한 직업에 A 다시라는 직업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진로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진로 지도는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 아니면 이 학생의 적성에 맞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걸 남들보다 잘하는가, 혹은 남들보다 빠른가 하는 점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뭐 어떤 걸 되게 잘해. 뭐 같은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를 같이 공부하는 애들보다 더 잘해.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이제 나는 공부에 소질이 있는 거고 이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니면 남들보다 더 빨라. 남들은 2시간 공부해야 끝나는 거를 나는 1시간만 하면 끝낼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에 소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서울대 의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시험에서 좌절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좌절할까요? 정말 밤을 새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도저히 1등은커녕 하위권 점수가 나오는 걸 보면서 옛날에는 노력만 하면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 많이 좌절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이제 재밌는 얘기였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보고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이걸 잘하는지 아니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이거를 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자기가 요 일에 재능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게 되는 거죠. 재능이 있다면은 관련된 직업들,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소개해주고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진로 지도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해서 사회적으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인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진로 지도다. 결국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세금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잖아요. 이 학교를 세우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음, 이 진로지도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으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자기한테 잘 맞는 이거는 어떤 말이죠? 나한테 잘 맞는다는 거는 재미있기도 하고 플러스 뭐 보람이 있기도 하고 또는 보상이 있기도 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크 어떻게 지우지? 네. 네. 다음으로는 진로 지도의 필요성입니다. 진로 지도의 필요성을 보면은 인간은 계속 결정을 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유명한 철학자가 했던 말인데 인생의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라는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A, B, C, D 순서로 하면은 B하고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철학자가 했던 말은 birth, 삶과 death, 죽음 사이에는 언제나 초이스가 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거를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른다면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언제나 선택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학생들은 어리잖아요. 학생들은 받아들이는 정보의 숫자가 적겠죠. 정보의 수가 적고 또는 부모님이 이렇게 좀 여유롭고 시간적 여유나 아니면 재정적인 여유가 돼서 학생들을 잘 돌봐주고 이 학생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직업까지 연계를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이 바쁘셔가지고 계속 이제 일을 하셔야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뭘 좋아하고 이런 거는 별로 잘 모르셨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제 그런 관련된 걸 뭘 한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개인의 어떤 너무 흥미에만 초점을 둬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프로게이머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가 뭐 1998년 뭐 요 때거든요. 98년, 99년 뭐 요럴 때였는데 요 시절에 프로게이머라는 게 처음 나왔다는 거를 어떤 잡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서 그 당시가 이제 임요환 선수가 막 나오고 그랬던 때거든요. 김가연 씨의 남편이죠. 그래서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아 이렇게 게임만 하고도 돈 버는 직업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잡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연봉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걸 봐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넌 꿈이 뭔지 발표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 꿈은 프로게이머고 연봉이 수천만 원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해가지고 먹고 살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너는 돈만 보고 결정을 하느냐. 그렇게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게 네가 우리 반에서 게임을 제일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아니었죠. 저는 반에서 아주 게임을 못하는 편이었죠.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도 될 확률이 적고 전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도 적고 이렇게 프로게이머가 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다. 근데 그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이제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어, 어렵다. 너네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옆 짝꿍이 결국은 프로게이머가 됐어요. 이 안상원이라는 선수인데 프로게이머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죠. 어쨌든 이 선생님도 미처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지 못했던 거죠. 사회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굉장히 전문화되고 특수화되고 있다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존의 선입견이나 지식들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이제 먹고 노는 거 잘 먹는다. 넌 특기가 뭐야? 잘 먹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이거 쓸모없는 재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쓸모없는 재능이 아니라 뭐 입 짧은 햇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방송으로 승화해서 되게 소득을 벌고 자기도 이제 그런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거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사회 변화들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요 5가지는 진로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글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를 한다.
저는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가 정원이 350명이었거든요, 학년이. 저희 학년이 350명 정원인데 1학년 1학기 3월 달에 조사를 했어요. 장래 희망 한 300명이 의사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350명 중에 300명이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했던 건데, 결국은 다 이제 잘 안 되고, 저희 학교에서 의사 된 사람이 뭐 한 10명도 안 될걸요. 한 5명에서 10명 사이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 학생의 어떤 특성이나 그 우리가 맨 처음에 첫 주 때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사람, 이 교육이라는 것을 사람의 씨앗이라고 보고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가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것들과는 무관하게, 너는 성적이 수능 400점 만점에 270점이니까 너는 저기 A 대학교 B학과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진로 지도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적에 맞춰서 입시 위주로 어느 학교에 붙을까 이거를 보고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령 이제 저희 반에도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A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수능을 잘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 친구한테 뭐 서울대 무슨 무슨 과를 써라 이렇게 딱 시킨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쓰기가 별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는데, 별로 자기는 이제 그거 안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쓰라고 하니까 쓴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학교에서는 서울대 합격자를 한 명이라도 더 내고 싶어서 했던 건데 결국은 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고대 응원단장이 되었다는 또 웃긴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자기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이 그것을 탐탁치 않게 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애가 하고 싶은 거를. 너는, 아빠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 야 경찰 너 위험해서 안 돼, 넌 체력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안 되는 이유들을 막 얘기하면서 아빠가 다 안 된다고 하고 엄마도 안 된다고 하고 하면은 올바른 진로 지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부모의 의견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의 돈으로 자식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를 잘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된다, 떨어진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의 이 프로게이머 사태처럼 보면은 제가 프로게이머 하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왜곡된 직업의식, 놀면서 돈 벌 수 있다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잘못된 진로 지도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또는 일의 세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로 지도는 결국에는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성적이 어떠하고, 저는 이제 되게 막 정신이 산만했던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그 작년에 대만에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이제 여자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이제 저랑 제 아내랑 그 친구 부부랑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명근이가 참 많이 변한 것 같다. 옛날에 봤을 때는 정말 말도 많고 수다스럽고 정말 시끄러운 친구였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점잖고 말도 없어지고 그리고 되게 차분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날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농담식으로 말을 했지만, 제가 이제 지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굉장히 뭐 저는 혼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글 읽고 글 쓰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 그거를 알기까지,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랬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실제로 내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진로 지도다. 물론 또 이걸 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로 이해하시진 않겠죠. 그 다음에 직업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이런 직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 돼. 불법적인 일이야. 불법과 연루가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 혹은 이 일이 네 생각처럼 쉽진 않아.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장교로 있었는데요. 부사관이었던 어떤 친구가 전역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뭘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간판 만드는 그 간판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간판 사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걸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돈 진짜 많이 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간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노가다 중에 정말 제일 힘든 노가다가 간판 일이다. 간판이 그만큼 단가가 센 이유는 간판 작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 떼약볕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만약 이걸 모르고 그냥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딱 가면은 이 사람이 실망하고 잘 못 적응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넌 프로게이머 하면 안 돼. 너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 탐색이나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뭐 제가 강아지를 돌보는 걸 좋아해. 강아지랑 노는 걸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의사 할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강아지가 좋고 강아지랑 계속 일하고 싶어. 근데 막 손재주는 없어. 애견 미용도 안 돼. 그러니까 뭐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동물 복지랑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학교에도 있죠. 동물보건복지학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지도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학교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다 이제 하는 것들이 다르다 이런 내용이고요. 초등학교 때는 단순히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어떤 직업을 딱 갖기는 어렵겠죠. 직업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해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넌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애들이 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뭐 우주 비행사 되고 싶어요. 뭐 공룡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뭐 경찰이 되고 싶어요. 다양할 텐데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 그게 돼야 돼. 이렇게 하고서 그걸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막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이 취업 알선 같은 거를 하는 단순한 수준의 진로 선택 이런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육이 일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진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서 준비를 해야 네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그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중학교에서는 자신의 특색을 좀 더 넓게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지난 이후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 학생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좀 더 학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게끔 또 도와주는데 어떤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로 와보면 좀 더 이제 머리가 컸죠. 그러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직업 이런 걸 탐색하고 합리적 결정하는 어떤 그런 것들 하게 해주는 것이 고등학교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때 진로를 선택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가 뭐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어요.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는 점점 줄어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서는 점점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등학교 갈수록 점점 더 내 특성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좀 더 남들보다 장점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서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나 초중고에 따라서 이 교육의 방법, 진로 지도의 방법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영상을 이제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이제 링크를 과제란에다가 달아드릴 거예요. 블랙보드 과제란에다가 이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보시고 2020년 11월 10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뭘 제출하느냐 라고 하면 다음의 질문 5가지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많이 쓰시진 않아도 돼요. 한두 줄 정도, 한 줄에서 2줄 정도, 혹은 좀 더 많이 쓰셔도 되고, 분량은 이제 여러분 자유자재인데 요거 다 합쳐서 한 페이지 미만으로 작성을 해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분량에 집착하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는 과제니까요. 이거를 과제란에 요때까지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진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진로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직업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대학생으로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될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